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들고 월세 거래량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죠. 12월은 제외하고 지금 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거든요. 네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반전세라고 흔히 얘기하죠. 보증금을 네. 좀 올리고 월세를 내는 준전세도 지금 3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네. 월세 거래가 이렇게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제 월세, 그러니까 전국 주택의 1월부터 11월 사이에 예. 전체 전월세의 월세가 43%고 이 중에서 이게 5년 사이에 본다 그러면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주요 원인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 월세가 좀 많이 늘고 있는 비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전월세는요 줄고 있는 부분에서 월세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월세를 주요하게 차지하는 이런 젊은 층 중심으로 월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아까 말했던 이제는 월세 비중이 43%라는 거는 전국 주택이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본다 그러면 한 월세가 37%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월세가 이제 늘고 있는 부분도 서울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 예. 왜냐하면 보통 주택이라 그러면 빌라도 다 포함되는데 네. 아파트가 전월세가 이제 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 월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월세 거래 비중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30% 내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15년도에도 서울 아파트 월세가 한 34%, 32% 하다가 예. 사실 2000년 들어와서 뭐 31% 들어오고 원래는 계속적으로 줄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온 다음에 좀 줄다가 그러다가 이제 임대차 3법이라 얘기하죠. 예. 2020년 7월에서부터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월세 비중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월세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예. 임대차 3법의 통과에 의한 영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조심스러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준전세 거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전세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전세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보증금이 월세의 2년치를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준전세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도 높죠. 예. 그다음에 월세도 내야 되죠. 한마디로 이제는 좀 주택의 좀 질도 좋아되고 그다음에 돈 많이 내는 지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 실소자 중심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사실 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흐르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임대와 관련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매매량을 보면은 네. 주택 매매량이 전국에서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지역별로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유형으로 보면은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의 매매량이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거래 절벽 우려도 나오는데 얼마나 감소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래 절벽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작년 그 11월 주택의 통계를 본다 그러면 매매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네. 전국의 주택 매매량 좀 본다 그러면 작년 11월 중 한 6만 7천 건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2020년 그러니까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한 42% 정도 감소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정도가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국의 주택 매매량 이거는 월간으로 따져도요. 2021년도 작년 3월에 한 10만 건이 이제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예. 매달마다 줄어듭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10월에 7만,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11월에 한 6만 정도 갑자기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월세 비중이라든지 주택 거래 매매량이 굉장히 좀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11월 작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동월보다 한 35%가 좀 줄었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한 46% 줄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거의 현실화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주택 시장의 어떤 한파 같은데 네. 이 원인 중에는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작년 부동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니고요. 예. 하반기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사실 크게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론 뒤후에 아파트를 사주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대부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사주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한 가지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다라고 예. 이제는 시장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관망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야 그러면 좀만 기다렸다가 좀 추이를 보고 거래를 하자라는 분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주요한 원인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에 아마 시장에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14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자가 금리가 네네. 오르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오늘 이제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물가 흐름 이런 것을 좀 점검하고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 상황과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예. 못 사는 사람은 더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 통화 정책을 좀 변화를 보면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미국의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테이퍼링 조기 종료 이슈도 있고요. 이미 3월에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연준에서 3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선제적으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연준이 그러면 왜 3월에 금리 인상설이 나오느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이제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5.7% 그러니까 예. 11월 통계가 5.7%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많이 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 물가 상승률 작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2.5%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한은은 2%를 이제는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를 초과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일에 금통위에서 예. 과연 올릴 것이냐, 네. 채권 신장 쪽에서는 거의 올릴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을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다 네네. 그러면 8월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매매 심리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는요. 아예 실거래가가 다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심리 지수가 좀 낮았다 그러면 네. 아예 11월 달 금리 인상했을 때는 실거래가가 낮아진 실제 예. 아파트 가격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월에 14일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예. 아파트 가격 중심, 서울 중심으로 또한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는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또 한 번 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금통위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도 변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대출 규제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파는 어떨까요? 사실 DSR 규제가 2단계가 사실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예. 영업일로 어제가 첫 영업일이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예. 신용대출은 짧아요, 기간이. 이제 예. 5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기간 책정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담보대출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가고 있고 정부가 그래서 올해 가계대출 규모를 97조 원 이내로 묶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DSR 규제가 또 3단계가 7월부터 들어가고 이때는 아예 1억 원 초과된 부분에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주별 이런 대출 규제 강화가 아무래도 향후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더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집값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떨어질지 이것이 좀 주안점인데 사실 기준금리에 이제 무게를 두면은 네. 뭐 그 금리파들은 집값 하락을 이제 나타보고 있고 또
뭐 공급의 무게를 두고 보면은 집값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 네. 이게 무엇의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좀 아이러닉한 게 극렬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오른다는 분이 반이고요. 또 내린다는 분이 또 전문가들도 또 반입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공급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장을 이제는 좀 모니터링 해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울과 인기 수도권 지역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소폭의 이제 하락이 나온다는 건데 예. 문제는 실수요자가 느끼기에 이 소폭의 하락은 절대 안정화라고 느끼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 폭으로 올랐을 때,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그 정도의 어떤 하락, 그러니까 상승한 만큼 하락해줘야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좀 아주 안정화됐다라고 보는데 예. 사실 뭐 100% 오른 상황에서 뭐 50% 떨어진다고 해서 예. 그게 사실 뭐 실소자 중심에는 떨어진 게 아니라고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그래서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방 부동산은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러한 여파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는 대출 규제가 사실 정부가 자신 있어 하는 게 바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하반기부터 거래세가 확 줄어들고 조정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 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 있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하반기의 아파트 시장, 그다음에 예. 이제는 서울과 뭐 지방의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다 보니까 네. 집값 하락, 이제 조정 하락이 조금 더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애플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네. 테슬라도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지금 흔히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이제 1월 효과라는 것이 나타난 걸까요? 예, 저는 뭐 1월 효과도 나타났고 네. 워낙 그 미국 증시가 작년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서학개미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는 재미를 못 봤고 예. 동학개미보다는 이제 서학개미들이 더 수익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서학개미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또 어제도 사실 뉴욕 증시 오픈을 하면서 개장을 예. 하면서 나타났죠. 뭐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치로 올랐었고요. 예.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어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 델타보다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물론 파급 속도는 빠르지만은 중증도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다. 좀 낮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전망이 보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아무래도 좀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예. 두 번째 이유가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연초에는요 어쩔 수 없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증시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패시브 자금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네. 1월에는 조금 더 매매 상승률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제 장터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효과로 뉴욕 증시의 훈풍이 지금 분 상황에서 네. 그럼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또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것도 부동산처럼 반반입니다. 네. 상저하고냐 아니면은 상고하저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데 시장에서 중론은 이제는 상저하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자산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가 경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작년에는요,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워낙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뉴스를 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나는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생활 어떤 실생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였는데,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이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 중심, 특히 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실망 매물이 작년에 워낙 좋다 보니까 예. 한 곳의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높진 않을 거라는 어떤 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네. 보는 측면은 역시나 공급망 벽면 형상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이게 하반기에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급망 벽면 형상이 풀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아주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는 반도체 IT 중심으로 수출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리포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적 개선세가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어떤 전망 때문에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급망이 조금 변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